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추부터 이 판다까지 다 임시규정원에서 합니다. 지금의 국회에서 다 하거든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전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도 찾기 전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완용보다 더 심한 거 맞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역사 속 인물을 내뇌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대필절 그놈 158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오창석 작가는 자리에 없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자리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오창석 작가가 빠지면서 인원이 4명으로 줄어서 네. 자리 배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네. 뭐 약간 신분 상승한 느낌이에요. 약간 메인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떡 앉아 있는 김지현을 보고 당연하다는 듯. 신분이 올라간 느낌. 네. 아니 재원 쌤은 원래 메인이었고 네. 저기는 그냥 곁다리로 따라간 거죠. 맞아요. 저 구석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아니,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재원 쌤 옆으로 갈까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혼자 마음껏 잘 것 같더라고. 아무것도 안 재원 하고. 쌤 옆에서도 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혀놓으면 카메라 원샷 안 받으면 그냥 잘 거 아니야 뻔뻔하게. 그래서 그냥 졸음 방지용으로 옆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예, 절대 좋습니다. 졸지 못하게. 네. 그 강의하실 때 분필이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판서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딱, 칠판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다닌 지 정말 오래됐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준비거든요. 요즘 어떤 강의에서 요즘 초등학생도 판서 안 하는 거 아십니까? 판서가 없어요? 판서가 없어요. 자체가 없죠. 예. 요새는 아예 이렇게 뭐 태블릿? 이런 대학은 거 이미 네. 다 그냥 PPT로 다 하고 아. 아니면 그냥 말로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자료 정도만 있는 아니면 거고. 저기 뭐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조금의 판서는 해요. 이 칠판에다 쏘더라고. 쏴서 그렇죠. 강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할 거를 판서를 좀 하시던데. 아. 제 그 요즘에 이제 강의실 중에 이제 스마트 강의실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네. 대부분 그거죠. 예. 스마트 강의실 들어가면 일단 판서를 못 하게끔 해요. 고장 나니까. 예. 저희는 마음껏 하십시오.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예.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중요한 건 제가 판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어색하다는 거죠. 그럼 가영이 네가 정리해. 정리를 어. 좀 받아쓰기. 네. 아 그럼 서기 중요한 단어 같은 역할로. 거 있으면 적어놔. 네. 네. 필기해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딱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 제가 네네네. 서기 느낌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최하가 거의 30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추억이 있죠. 네, 판서에 대한 기억을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것도 참 그게 판서 그러니까 칠판은 아직 있어요. 이제 네. 화이트보드로 화이트보드는 아직 있는데 이게 교육을 하는 방식이 네. 바뀌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이게 지금 100년 넘게 이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칠판 놔두고 거기다 칠판 놔두고 선생님이 뭘 쓰고. 쓰고 네. 아이들은 그걸 받아 적고. 이게 아직도 지금 100년이 넘은 방식인데도 네. 아직도 잔재는 남아 있다. 아. 이런 거 보면 이게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우개는 되게 좋아졌는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네. 이거 어. 그 애들 호흡기 들어간다고. 네, 저희 아. 다닐 때는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팡팡팡 털면은 이렇게 분필가루 막 날리는 네. 그 지우개였는데 저 이건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 다 요런 걸로 하죠. 오 신기해서 한번 봤어요. 네. 네. 주번이란 게 있었죠. 네. 아, 요즘은 주번 없나 그러면? 당번? 있을걸요? 주범을 모르겠네요. 주번도 없고 그거 번호 정해가 2명씩. 네. 그래서 이제 지우고. 우유 받으러 갔다 오고. 그것도 아예 없나요? 아예 급식 이제 그런 게 없구나. 제가 지금 이제는 그 학부모가 됐잖아요. 네. 이제 네. 일단 그 모든 것은 다 공구로 학교 문방구도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 문방구가 없어요. 어. 그리고 다 공구로 선생님이 미리 신청하면 네. 학부모들이 돈 내고 그래서 공구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학교 청소 안 합니다, 여러분. 아 정말요? 안 해요? 자기 자리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도 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네. 그 면적 정해주면 그 면적만큼 왁스로 이렇게 왁스 걸레도 집에서 만들어 오던가 사와야 돼. 네, 없습니다. 앉아서 그거 맨날 왁스 칠하고 있었거든요. 왁스 칠하다가 돌바닥에. 원래 돌바닥이었어요. 저는 그 나무바닥이어서 나무바닥. 가시 많이 맞아, 박혔거든요. 맞아. 복도는 돌바닥, 네. 교실은 나무바닥. 네. 어. 그리고 그런 거 또 없어요. 재미는 이제 물걸레질
길게 네. 쫙 하는 이런 느낌 어. 네, 이렇게 아예 없네. 이제 근데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어허! 우리 동급. 동급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국민학교인데 같아요. 교수님은 소학교니까. 소학교잖아, 소학교. 아니 한문을 배웠습니다. 네. 진짜 수학교세요? 아니야. 무슨 국민학교 해방 이후에 국민학교로 바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학교 아닌가? 그 전에 다니신 거예요? 그런가? 아니 무슨 네.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만의 시대였던 게 그 초등학생 어린애들한테 유리창 닦기 시켜가지고 맞아요. 애들이 위험하게 막 3층, 4층 교실에서도 바깥에 매달려가지고 유리창 닦았어요, 신문지로. 아 요즘엔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죠.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그거 시킨 선생님은 아동학대. 바로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바로 쇠고랑 찰 것 같은데. 제가 들었었던 실제 아동학대 사례 중에 네. 가장 황당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 붙여서 이름 불러서 큰 소리로 불렀다. 박가영 신고했어요. 아 진짜요? 왜? 선생님이 박가영이라고 했다. 아 다정하게 부르지 않아서? 네. 아. 몰라요? 아이브의 유진이 성 붙이지 말라고. 성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유진이 안유진 아니고 유진이. 아니 그거랑은 이제 다른 거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학부모가 신고를 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성을 붙였다라는 정서적 것보다는 이제 소리를 질렀다. 질렀다. 정서적. 아이에게 그걸로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 뭐 이런 명목이겠죠. 뭐. 근데 이제 이 말만 듣고는 우리가 진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뭐. 소리를 좀 말 안 들으면 고래고래 지를 수도 있죠. 아니 만약에 자녀분이 그렇게 저는 혼내도 된다고 생각한. 저는 체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에서는. 저는. 근데 이번에 가면서 저도 학부모가 되면서 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아요. 학교 너무 많이 바뀌고.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꼰대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꼰대 맞아요. 그 뭐지? 운동회가 없어요. 네. 운동이 없지. 운동회도 없어요? 소풍 뭐 이런 거 가는데 네. 운동회가 있어요. 근데 등수 있으면 애들 상처받는다고 등수 없어. 아.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아 정말요? 아 저는 근데 그거는 왜? 뭘 차츰차츰 변하는 거겠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등수는 남겨두고 운동회 등수만 넘기는 거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네. 어. 일단 그 학급 석차도 없습니다. 시험에 석차 없어요. 예, 잘했음 뭐 이런 거. 학대라고 그것도 없앴는데 학대라고 없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없앴어요. 근데 이게 더욱 더 오히려 그렇죠. 사교육을 조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나의 그걸 몰라요. 몇 등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 부모 불안해하는 부모거나 이런 사람들은 학원에서 더 시켜요. 학원에서 그러겠지. 이렇게 정수. 네. 참 이게 교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 자,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저 때, 그 교수님 때 선생님들은 다 쇠고랑입니다. 그럼요. 한 명도 못 남을 거야 아마. 네, 장난 아니에요. 다 쇠고랑일 거야 아마. 네. 뭐 근데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 네네네. 그때 시대적 뭐 수준이나 정서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 오프닝 할 때 아마도 탄핵 선고가 됐을 것이다. 아. 탄핵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너무 어. 화딱지가 나. 이제는 더 이상 뉴스도 못 보겠어요. 어. 아니 그 매일매일의 뉴스가 어. 똑같아. 어제의 뉴스랑 오늘 뉴스랑 크게 다른 것도 없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만 답답하고 어. 그냥 좀 그래요. 좀 우울증 걸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나 스스로 내가 예민해지고 되게 그 까칠해진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속에 화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맞아요. 이거 바깥으로 이게 내 안에 화가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50대 경찰 기동 올라왔던 사람이 그 심장마비로 죽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든 걸 요번 주로 정해고 올려 보낸 거예요. 지방에 있는 기동대를. 근데 넘어가니까 네.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무리하셔서. 예, 왜냐면 차출해서 올라오는 기동대들이거든요. 지금 이 서울의 네. 치안 상황을 그러니까 원래 요번 주 저기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에 밀리니까 그 인원들이 다 지금 네. 지방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힘들죠. 뭐 엄청 힘들죠. 저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게다가 3교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와 그게 3교대면 뭐 이 3등분 해가지고
일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라고 할 텐데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나중에는 정신이 몽롱해요. 20대도 그런데 50대 애들은 그냥 뭐 아이고 죽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막 결과가 좀 나와서 국민들이 좀 한시름 놓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좀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네, 자 그래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램은 남길 바램은 수 남길 있죠. 수 있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본 주제도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자, 광고 듣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들, 이 모든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내피셜 그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플러스 수술비 1,095만 원까지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은 유튜브나 팟빵으로 오시면 URL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네, 자 보험장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도 점검이 가능하시고요. 새로 가입할 보험도 여기서 추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받으시면 한 군데 보험회사의 상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추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안 하면 손해죠. 그리고 좀 오래된 보험들은 사실 만기가 이제 8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평균 연령도 워낙 올라가고 이렇기 그럼요. 때문에 100세 보장 정도는 가셔야 한다. 이런 것도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조금 힘들 때 오래 벗던 보험 있는데 그걸 제가 해지했거든요.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까워. 가끔씩 생각나면 진짜 이불킥 하고 싶어. 그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는데 지금까지 벗으면 엄청 괜찮았을 텐데 왜냐면 옛날에 든 보험은 조건이 괜찮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실손 같은 거. 네. 네. 그때 만약에 보험장터 같은 게 있었으면 상담 받아보고 계속 유지하고 차라리 다른 걸 들었겠지. 좀 저렴한 가격에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보험장터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 자, 이름도 산산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정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3월에는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립니다. 색싹 돋는 계절에도 온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보통 광고 읽을 때 미리 안 먹거든요. 네. 너무 시원하게 따드셨어요. 지금 시원하게 한 빨아 번에. 드시고 맛있네. 여기 7이 그 7년 그거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뚜껑까지 쪽쪽 빨아 드시고 물 네. 헹궈가지고 근데 나도 넣습니다. 네, 물 이제 헹궈서- 먹고 그럼 이거 한번 안에 그 잔여물을 다 그 안에까지 다. 네. 네. 자, 여러분 산삼순백 선물용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최고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좀 더 특별하게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돈이 아깝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산삼순백입니다. 네. 프리미엄 기능성 방충망 선두주자 고구려 시스템 광고입니다. 기능성 방충망을 대한민국 최초 개발한 업체이며 독보적인 특허 기술로 제품 완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에 천여 개의 대리점 및 취급점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시공 및 AS가 가능합니다. 각 제품에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고객님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비밀번호 잠금 장치와 이중 잠금 장치 등 2개의 잠금 장치로 아이들과 반려동물 추락 사고 및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사고를 예방합니다. 안전망과 방범망에 미세먼지 저감망까지 결합된 상품이 있어 고객님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인 침입이 걱정되시는 분, 아이들과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 외부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 검색창에 우리 동네 방충망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555-2623으로 연락주세요. 네. 네. 자, 읽는 게 쉽지 않죠, 교수님.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 기능을 봤을 그러니까요. 때 교수님이 읽어주시는 게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정망과 방범망. 이거는 특허입니다, 진짜. 네. 보통은 안전망과 방범 그리고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낸 거는 네. 진짜 특허가 두 개를 따로 해야 돼요. 네. 지금은. 근데 그 두 개를 따로 하면 사실은 두껍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환기 기능이 좀 맞아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모든 걸 충족시키면서 이 허가를 받은 제품이 고구려 시스템입니다. 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망까지 그렇죠. 한 번에 결합된 상품이 또 있다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 베란다 트시면서 그 틀이잖아, 창틀. 네. 그거 대신 이거 하신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창틀 때문에 시야를 막잖아. 근데 이 고구려 시스템의 방충망으로 하면 그 허가가 되나 봐요. 그렇죠. 그만큼 안전하다고 인증을 받은 거지. 네. 그래서 야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내 집 사면 네. 난간 없이 이걸로 해놓으면 쫙 보일 거 아니야. 그죠. 훨씬 시원하죠. 훨씬 시원하죠. 그 진짜 차이 많은데.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너무 하고 싶다. 한강 조망 아닙니까, 저요? 사장님? 슬쩍 보여. 슬쩍. 야, 옆으로 사실. 아, 그거 원래 한강이지 그럼. 이사하기 전에는 쫙 쫙 보였는데 보이는데. 이사하는 바람에 틈과 동 사이 살짝. 그러면은 보이는 거죠. 근데 한강 저는 조망이죠. 이 사장님이 왜 예. 이 방범과 어떤 안전인데 고구려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이것 때문에 지으신 건가? 정말 안전함 약간 어떤 뭐 그런 것 수도 있죠. 때문에. 근데 전 느낌이 빡 오는데요. 아 고구려. 네, 이렇게 고구려 이름이- 하니까 뭔가 되게 튼튼한 느낌이 오는데. 안 그러세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고구려가. 있죠, 있죠, 네. 있죠. 막 광개통 대왕 막 생각이 그러니까. 나면서. 예. 그래서 진짜 이 고구려 시스템으로 하셨나 싶어서 네. 궁금하네요. 자, 대표 전화 155-2623, 155-2623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자, 아파트 사시면서 추락 사고 같은 거 예방하고 싶으시면서도 환기 잘 시키고 방충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구려 시스템을 꼭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구려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탄핵과 관련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2025년이 뭐 좀 그 무슨 주년이 네. 많아요. 네. 올해가 굉장히 많은 해입니다. 네. 일단 뭐 광복은 80주년이고요. 80주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대 아마 사장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을 주제지만 예. 네, 조선공산당 100주년입니다. 아. 맞다. 제가 이거 하고 싶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까였거든요. 네. 안 된다고. 네. 조선공산당 100주년이고요. 을사조야 이제 뭐 120주년. 그렇죠. 이기도 하고. 그건 주년자 붙이기인 건 좀 그렇고. 이거 120년 된 해인 네.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가 남아 있어요. 요거 잘 몰라요. 근데 네. 역사학계에서는 요거를 앞으로 올해 좀 이 주제를 가지고 학술 대회랑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 정도는 요걸로 특집이 나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승만 탄핵 100주년입니다. 아, 이승만 탄핵 100주년. 네. 정확하게는 1923년에 네. 탄핵안은 가결이 됩니다. 가결. 네. 네, 가결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되는 게 1925년이에요. 아. 와, 여기는 2년 걸렸어요. 가결 이후에 통과될 때까지? 근데 이때는 이제 응. 사람들도 흩어져 있고 네. 그렇죠. 이제 임시의정원 이때 임시의정원입니다. 국회가. 네. 임시의정원이 또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먼저 말씀드려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추부터 이 판단까지 다 임시의정원에서 합니다. 지금의 국회에서 네.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모이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하고 뭐 하고 처리를 하는 기간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한 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사실
탄핵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네. 1920년부터 나옵니다. 네. 1919년 9월에 취임을 했는데 네. 예, 바로 여기- 다음 해부터. 네, 이게 나온 거니까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탄핵 이야기가 나와서 네. 25년에 음. 이제 이게 이제 자, 완전히 결과가 나온 근데 거죠.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4.19 혁명으로 스스로 이제 하야를 합니다. 나중에. 네. 근데 그 전에 탄핵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 전 거예요. 이거 어. 임시정부 때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요거 시정부. 식민지 시절에. 요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 저도 그래서 처음에 왜 100주년이지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네. 어. 임시정부 정확하게 말하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탄핵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좀 놀라신 분들 아니 광복이 80주년인데 네. 어떻게 이승만 탄핵이 100주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맞아요. 이게 좀 그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 이런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던 것도 좀 있고 그게 네. 뭐냐면 광복 80주년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광복은 80주년이 맞아요. 1945년 년. 8월 15일이 네. 이제 광복인 네. 거고 혹은 해방이라고 어, 부르죠. 그럼 대한민국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독립.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의 독립은 광복절만 있죠. 독립은 언제예요, 그러면? 광복된 날이 어떻게 독립인가요? 보면 독립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독립선언문 그렇게 낭독. 와, 이거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음. 자리가 사람을 네. 좀 그래도 원래 네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솔직히 상식이죠. 네네네.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광복은 물론 그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무엇인가 자유를 얻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광복이 8월 15일인 이유는 사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고 네. 거기에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서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네. 항복 선언도 아니었죠. 그 삼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를 선언한 게 8월 15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독립 기념일은 언제냐라고 하면 해외 사례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다. 네. 언제일까요? 무슨 날을 기념할까요? 독립한 날? 독립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독립한 날은 언제지? 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8월 15일이라고 한다면 그 영국과 미국이 서로 조인한 날이어야 돼요. 독립을 조인한 날. 근데 그날 아닙니다. 종전을 한 날이 아니라 아닙니다. 시작한 날이죠. 미국의 시작한 날도 아니에요. 미국의 독립을 스스로 선언한 날이에요. 그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 네. 혁명이 완성된 날이냐? 혁명 완성된 날이 언제예요? 그런 날 같은 거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렇기 네.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봅니다. 아. 그래서 그 혁명 기념일로 시작. 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독립된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날이 독립기념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3월 1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그게 구체화된 날로 한번 해볼까? 네. 라고 하면 임시정부 수립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4월 11일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인식 속에 우리가 조금 자리를 잡는다면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참 흥미로운 건데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네. 상해 임시정부가. 그러면 국회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이 많은데. 국회. 국회요? 네. 이제 임시의정원이죠. 이 국무회의는 아마 바로 그때 해가지고 서로 장관직을 맡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회는 국회는 그럼 언제 됐지?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임시의정원에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네. 국회가 4월 10일. 이 국회에서 만든 나라가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면 날짜 국회가 좀 더 빠른 적어주세요. 거죠. 4월 10일. 굳이? 서기가 적어 서기가. 4월 10일. 몇 년도인지 적어주세요 선생님. 1919년 4월 10일이 임시의정원. 네. 판서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네. 어. 그리고 4월 11일.
11일이 임시 정부. 상해. 중요한 거 말했는데 이게 상해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게 상해 임시정부예요. 네. 상해 옆에 임시정부. 지도도 그려주세요, 선생님. 상해. 제가 진짜 지도를 진짜 못 그려요. 네. 네, 지도는 네. 여기 띄워주시면 되겠다. 여기 싹 띄워주시면은 네. 이렇게 싹 띄워주시면 네.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게 중요해요.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4월 10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통합되는 과정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어쨌든 탄핵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탄핵은 뭐냐? 탄핵이 뭘까요? 탄핵? 탄핵 제도를 법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 사법 절차 또는 징계 절차로서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장관, 법관 등 직무상 중대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의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의회 또는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정치적 처벌을 가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네. 딱 알기 쉽게 설명 딱 잘해놨죠. 네. 이게 이제 법학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의회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걸 이제 탄핵이라고 네. 탄핵이라는 제도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직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거는 형사처벌이고. 그렇죠. 직에 대한 직에 겁니다.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라고 하는 그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에 대한 서로 간의 견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근데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질 때는 의회 권력이 국왕 권력을 제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 속에서 이걸 성취를 하는데 왕의 권한은 제한했죠. 왕의 권한은 제한했지만 네. 국왕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왕은 바꿔야 되지만. 이거는 국왕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무오류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국왕은 직이 아닌 거죠. 아, 네. 타고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아직도 얼마나 이게 미개합니까? 해. 왕 뭐 이딴 거 아직도 있는 거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적이에요. 네. 그런 거 네. 보면. 또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미개한 거죠. 네. 아무튼 그리고 근데 귀족도 있으니까. 네, 아직도. 네. 자귀도 있고. 근데 이제 영국이 이게 의회제로 쭉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선 탄핵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부라고 네.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그 의회제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불신임 투표에 묻히면 돼서 탄핵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선포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집권당 바꾸면 되니까. 내가 그냥 총사퇴 불신임 하면 다시 뽑으면 돼요. 네. 총선을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뭐 안에 그다음에 그 당별로 다시 대표로 뽑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요게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탄핵 제도가 또 다시 한번 이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랑 비슷은 해요. 네. 근데 미국은 3번의 시도가 있었고요. 네. 2번은 실패했고요. 한 번은 탄핵 직전에 자진 사퇴합니다. 그게 닉슨이죠. 닉슨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결국에 닉슨은 하야죠, 하야. 하야죠. 본인이 이제 스스로는. 네. 내려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해외 사례를 제가 다 살펴본 건 아니어서 네. 주요 선진국들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만큼 탄핵 전문 국가죠. 탄핵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아, 이런 나라는 많이 없다. 이걸 좋아해야 되나요? 저는 근데 이거 굳이 부끄러워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인용, 한 번 기각.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네.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곳에 대한 견제의 이것이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이런 건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게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약간 종특이랄까. 뭐죠? 일단 권한을 세게 주기는 해요. 네. 한 명한테 권한을 세게 주긴 합니다. 일단 한 번은 믿고 맡겨. 네. 왕도 그래. 조선시대 왕도 그렇죠. 일단 줘요. 근데 잘 못한다. 참지 않아요 또.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어요. 반정. 조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계로만 보더라도 선조 때 반계니까 한 번 정도 끊기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영조 무렵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것도 이런 거 딱 살펴보면 한 3번 정도 혈통으로만 봤을 때도 한 3번 정도의 분기점이 있는데 아니야 정치 제도로 한번 볼까라고 하면은
일단 반정이 2번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상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간 적이 2번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조선은 그만큼 왕인데 이게 그냥 이씨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쉬운 결정이냐? 그거 아닙니다. 네. 왕이 현직으로 살아 있는데 너는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새로운 왕을 우리가 반정 새롭게 정상으로 돌릴게라고 하는 걸로 왕을 바꾼다? 이런 개념 성립할 수 있는 정근대 국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종특 같은 거 믿고 맡기는데 근데 네가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려앉힙니다. 그게 전제 왕권에서조차.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독점된 권력을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견제도 하는 네. 어떤 문화적 정치적 어떤 정통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잘 합니다. 맡기지만 제대로 일 못하면 가차 없다. 가차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네. 라는 거. 네. 아무튼, 아니, 근데 뭐 최근의 탄핵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좀 어이없는 이유의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 노무현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있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럼요. 네. 노무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이 네. 무리하게 그때는 뭐 일부 민주당도 같이 동조를 했지만 그때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어렵지 않구나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생겼어. 탄핵이라는 게 있구나부터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도가 있네. 우리도 써먹을 수 있겠네라는 인식을 민주시민들이 갖게 돼가지고 그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박근혜 탄핵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다. 네. 우리는 참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를 쭉 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 웃기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이게 임시의정원으로 국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네.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탄핵 조항 들어가 있어요. 언제 진짜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종특이네. 이때 처음 만들 때부터 탄핵 조항을 넣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죠? 처음부터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면서부터 9월에 통합임시정부 출범과 함께 들어갑니다. 탄핵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시의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안 해요. 이거 다 국회 전신이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임시정부만 항상 얘기하고 임시의정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때 이미 임시의정원도 그 의원의 자격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위원회도 다 있어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다 해가지고 위원회마다 회의도 합니다. 지금의 국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임위가 있었네. 회의록 다는 아니죠. 회의록 다 남아 있고요. 일정 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회의에 섰던 거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고요. 굉장히 하나하나 안건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공화정 이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 있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그 네. 편이었는데 서재필 편 하면서 네. 그 독립협회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네. 19세기 말부터 네.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1년의 어떤 그런 거 수구파들 네. 여기서 말하는 수구파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자왕권에 대한 여전히 전자왕권에 대한 그 복고주의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그런 사람 복벽주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숫자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20세기 초가 되면은 공화제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요. 네. 그 미국에 있는 그분들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상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었고, 네. 뭐 여기 노령 그 연해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공화제와 민주주의 심지어 연해주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이미 1919년 무렵이 되면은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니까 네. 의회와 공화제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전문성들은 이미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름 탄탄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에서 회의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때 당시 우리 조상님들이 참 똑똑했어. 이때 당 주로 활동했던 인사들의 나이가 다
20, 30대일 거 아니에요? 2, 3, 4, 50대 다양합니다. 야. 2, 3, 4, 50대 다양해요. 지금 국회보다 훨씬 낫네. 훨씬 젊어. 네. 그렇죠. 근데 평균 연령으로 이제 따지면 그때 당시 20대는 지금의 한 40대 정도라고 그냥 봐야 되니까. 아. 90년도에 뉴스 인터뷰한 사람 얼굴만 봐도 얼굴이 네. 팍 썩어 있으니까 그땐 더 했겠지 이때는. 네. 그렇긴 그 먼저 합니다만. 배상훈 교수님 같은 사람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밑에 나이에 32살 배상훈 씨 이렇게 나온다니까. 옛날 뉴스 보면.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네. 제가 뭐 20대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때 이제 평균적인 음. 얼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느냐 요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1919년 3월 이전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임시정부가 이미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은 하고는 있는데 다 주저주저해요. 왜냐면 이거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진짜 식민지 조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독립에 대한 열의가 여기 지금 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까지 원할까? 그러니까 일반 민중의 네, 일반 의사를 국민들도 예. 원할까? 원할 거야랑 겉봐 원하자나는 다르잖아요. 네. 원하지 않을까? 다들 다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다 이건 지금 이 상황을 다 인정하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임시정부 만들자. 진짜 만들어도 될까? 이게 뭐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고 있는데 3.1 운동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봐.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2조 100만이 넘게 나갔으니까. 네. 이거 봐. 이거 우리 빨리 지금 이 목소리를 모아줘야 돼.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1919년 3월 21일에 연해주에서 대한국민회의, 대한국민의회가 먼저 조직이 됩니다. 여기는 이동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요. 네.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중심이 되어갖고 독립운동 기지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사회주의 색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1919년 4월 11일에는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근데 요게 이제 4월 11일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그 추대한 사람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이제 추대를 하고 이동희를 내무총장으로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동희는 대한국민의회에 있지만 이동희를 내무총장으로 앉히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앉히면서 미주, 연해주, 그다음 상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함께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미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주면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성정부인데 네. 한성정부라고 하는 게 1919년 4월 23일 날 서울에서 이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이거 조금 이야기를 하면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이미 그 3.1운동 이전서부터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굵직한 독립운동가들 어디 있어? 그럼 국내 없어요. 있기가 힘들죠. 있기가 힘들기 네. 때문에 밖에 나가 있고 주로 사실 그 3.1운동을 국내에서 활발하게 하셨던 분들을 보면 종교인인 이유가 그래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면 국내에는 남아있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조직됐다라고 하는 상징성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13도 대표가 모였다라는 상징성 하나. 요거를 제외하면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게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풍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튼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네.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지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쉽지가 않아요. 일단 계열이 다릅니다.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화주의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사회계열.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조금 있었고, 한성정부는 약간 국내에 있지만 뭔가 조금 풍성한 조직체 느낌은 들지 않고, 그래서 누가 중심이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이었었던 건 상해와
노령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해주에서 있었던 대한국민의회가 갈등을 많이 해요. 요거를 통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했어요.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이 요거를 통합을 주도합니다. 통합을 주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나름 인정은 해줘요. 왜냐? 국내에 13도 대표가 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임시의정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직인 한성 정부의 역할이 거기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성 정부를 가지고 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제 상해랑 그 노령은 어떻게 통합을 되느냐? 인력을 섞자. 인력을 섞자. 네. 상해에 임시정부를 두는 대신에 네. 상해에서 두자. 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유. 가까워서. 상해의 네. 위치를 상해로 둔 이유. 중간에 회식할 때가 만나 주변에. 아 중국집. 아니 그 상하이 휘황찬란하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면 뭐 예능을 위해서요. 취해 빨리- 복권. 예? 빨리 해. 빨리, 진짜 빨리, 우리 빨리.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아, 시험 안 보잖아요. 상해에 있었던 이유. 네. 상해 안전해서. 법적으로 아니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였어. 그렇죠. 그게 바로 조계지였고 네. 취해 복권. 여기가 프랑스 조계지입니다. 네. 근데 프랑스가 다른 열강들에 비해서 프랑스는 그 망명 정부를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조계지가 좀 일단 일본이 치비도 못 걸고 네. 그 다음에 프랑스 조계지 옆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 열강들 조계지도 같이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되게 좋고 네.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일단 위치는 여기로 가자라고 하는 거를 하지만 대신에 국무총리는 이동희를 줄게. 그러니까 그 대빵은 네. 이동희로 줄게. 연해주 대빵을. 연해주 대빵을 국무총리로 둔다라고 하고 통합 임시정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약속을 합니다. 여기 딱 잘라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각제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네. 보면 느낌상 내각제예요.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 내각 책임제 안에서 이동희한테 국무총리를 줄 거야. 받을래? 받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네. 한성 정부도 같이 통합이 돼요. 네. 그럼 문제가 생기죠. 한성 정부의 대표가 있잖아요.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직함은 이승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승만을 무슨 자리를 줄 거냐? 원래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는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국무총리 자리를 이동희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네. 자기가 부총리로 가야지 그러면. 근데 그래야 여기서부터가 대인배지. 여기서부터가 삐그덕의 시작입니다. 아니 주기로 했으면 자기가 부총리로 가야지. 근데 부총리가 맞지. 응.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승만을 일단 싫어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승만이 그 이후의 행적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당대로만 딱 돌아갔을 때 이승만은요. 일단 미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로만 가봅시다. 네. 일단은 당대인들의 선택은 존중이 돼야 되니까. 네. 대표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요. 학석박, 그죠. 똑똑이. 프린스턴부터 해가 워싱턴, 학위도 있고. 박사까지 싹. 간판이 하버드, 좋지. 간판 간판이 있죠. 이 그 다음에 씨잖아요, 전주희 씨는 본인이 조금 그랬던 네. 거고 천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친분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한성 정부의 집정관 총재이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였는데 요 세 개가 합쳐지면서 국무총리 이동희한테 양보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뭘로 둘 거냐고. 별정직. 그래서 고문으로 가면 너무 특별하시니까. 네. 고문으로 가. 고문으로요. 네. 동는 종리 이때 점수입니다. 부종리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늘지 우리는 않았어요. 이렇게만 기억하니까 아, 예, 목소리를.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처음부터 돼요. 처음부터 돼서 일단은 직함 자체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건 저희가 아주 옛날에 했었던 이승만 편에서 살짝 하고 넘어갔는데 본인이
그 이제 그 미주 위원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한성 정부의 미주 위원 부가 있어요. 미주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서도 장을 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한성 정부의 집정관 총재니까 네. 일단 처음에는 이 사람은 집정관 총재라는 직함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집정관 총재. 이거를 뭔가 약간 로마 황제 같은 느낌. 로마 이런 느낌. 호민관 네. 느낌. 호민관. 딱 들으니까 느낌이 좀 좋은데.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자기는 외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표를 찍는데 네. 이제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돈 네. 모아야 되니까 나중에 공채도 발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할 때 영어로 할 때 이제 프레지던트를 쓴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승만 편에 들었었죠. 했었죠. 네.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는데 똑같이 네. 반응이 나오네요. 네. 프레지던트를 썼어요. 프레지던트를 딱 썼는데 난리가 나죠. 그지. 우리는 이런 거를 허락한 적이 없는. 없는데 지가 그냥 쓴 거니까. 왜냐하면 일단 미국식 대통령제도 아니에요.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센 거라니까요. 네. 지금은 임시 의정원에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나라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국회 권한이 되게 세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헌법을 통해 지금 국무총리 이동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한성 정부의 정통성에 따라 집정관 총재 이꼴 프레지던트를 판 거죠. 근데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 판단을 네. 이때는 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하는데 이걸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왜 마음대로 프레젠트로 쓰냐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 명칭 하나 때문에 삐그럭댈 순 없다. 가자 알겠어. 그러면 임시 대통령으로 가자. 라고 하고 이거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직을 받아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을 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자리를 잡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내각제였는데도 어쨌든 임시 대통령이 위에 가 있는 느낌으로 결정은 된 거예요? 헌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아. 느낌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헌법에 없는 임시 대통령. 집정관이란 말을 좋아했던 것부터가 약간 로마에도 집정관이 있잖아요. 그 로마 집정관을 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자만 붙이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나폴레옹 그 통령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임시정부에 오질 않아요. 이 얘기도 그때 해주시긴 했는데 임시정부에 안 와요. 나타나질 않았다고. 미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정부는 상해에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했습니까 미국에서? 그게 중요하지. 구미위원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아, 외교 활동만 열심히 했구나.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것도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됩니다. 성과가 없었던 것도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게 약간 외유로 평가받는군요. 근데 그 영화에는 성과가 많다 그러던데. 다 실패합니다. 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건국전쟁? 내용에 많다 그러던데. 문제는 뭐냐? 임시헌법 제11조에 임시대통령은 정무를 총괄한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있는데 네. 총괄하지를 않아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일단 없어. 정무를 총괄하지 않아. 그럼 네 역할은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 지금 외교가 중요하지. 지금 니네들끼리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 지금 미국이랑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맡아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1번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진짜 열심히 해요. 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원격 통치를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클린스만이네 클린스만. 그죠? 딱 생각나는데. 그럼 상해 대리인이 네. 있었단 얘기예요? 대리인도 둡니다. 그런데 장악이 안 되죠. 네. 상해에는 이미 이동희를 비롯한 그쪽 그 노령 지역 쪽 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른 그 기호파들을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분파들을 보면은 아까 말했었던 한성, 그다음에 상해, 노령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네. 지역별로 기호파, 그다음에 서북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승만은 기호파입니다. 네. 기호파라 그러면 이제 경기 충청 정도를 기호로 보고 네. 서북은 이제 평안도 쪽을 이제 보는데 그게 서로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요거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당시에는 어떤 인적 구성이라는 게 신뢰입니다. 나의 지역은 신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예. 소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싸우는데 본인을 중심으로 했었던 기호파 중심들은 다 외교 독립운동가들이고 밖에 나가 있고 내가 여기 상해로 와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승만 입장에서는. 근데 뭐하러 해? 밖에 나가갖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만 하는 자리를 받으면 되지 왜 대통령에 욕심을 내냐고. 외무부 장관이 그게- 되면 외무부 장관. 그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네. 네가 대통령을 하겠다며. 아니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이 업무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을 맡으면 되잖아. 왜 대통령을 하려 그래? 대통령이 자꾸 해외 순방만 1년 내내 두는 그 느낌인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볼 여지들은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승만의 사후 행보들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요 판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네. 당시 19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사이에 세계 패권의 핵심적인 데를 한 곳만 꼽아라. 무조건 미국은 맞습니다. 네. 당시 미국한테 기대는 네. 건 굉장히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기도 해요. 네. 거기에다가 인적 인프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네. 왜 논외냐면 정해져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때는 구체화되어 있는 게. 그다음에 어차피 내각 책임제 느낌으로 가고 있었고 국무총리 이동이라면 프레지던트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책임 총리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국내는 총리가 맡고 외교는 외교를 대통령이 하고 약간 이렇게 독일식 그 대통령제 네. 비슷한 어떤 그런 근데 그걸 꿈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꿈꿨던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은 아무튼 이게 대통령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는 독립운동의 방향성의 차이들도 있어요. 네. 네. 그게 외교 독립론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통합 임시정부 안에는 무장 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한편에서는 실력 양성론, 이제 안총을 중심으로 한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 독립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의 수장이 이승만. 이승만이고 임시 대통령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이게 명목상 문제는 외국 밖에 나가가지고 자꾸 원격 통치하는 게 문제지만 네. 사실 가장 핵심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뭐죠? 자금입니다. 아 돈을 펑펑 썼구나. 아니요. 돈을 모을 때가. 이게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진 1919년 4월에 이제 상임임시정부 상교 통합이 9월에 됐을 때, 자 여러분 이때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완성이 된 날, 대한민국 그때 사람들, 네. 그다음에 임시정부 요인들 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교통국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도 그 세금 걷어요. 세금 걷고 사람들 막 냅니다. 아 사람들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이제 3.1운동 끝나고 1년도 채 안 됐어요. 네. 사람들 막 우리도 정부가 생겼대.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거기 다 모여 있대. 실제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독립운동계의 스타들은 거기 다 있대. 다 있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지. 엄청 열화 같은 서원들을 막 보내줘요. 그다음 독립신문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광수 편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네, 얘기했었죠. 독립신문 막 만들면 사람들 몰래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독립신문 읽고 막 울어요. 독립신문 읽으면서 막 울고 막 이래요.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위로 올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이때쯤인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 때문에 네. 그 조선에서 있었던 그 어떤 뭐 세금 걷는다거나 아니면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던 게 다 막힙니다. 그러면
자금이 올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에요. 하나 미국, 네. 하나 소련. 네. 이때는 소련이 아니죠, 아직은. 이때 이제 한창 그 경론이 벌어지고 있을 때니까 아무튼 그 사회주의 계열이 네. 믿고 있는 그 레닌 쪽 네. 아니면 미주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계열이 믿고 있는 그 레닌 쪽과는 아직까지는 접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임시정부의 큰 자금력이 돼주는 건 미주입니다. 거기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하와이 우리 하와이 편 했잖아요. 네. 교민들도 엄청 많고. 하와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고생 해다가 한 20년 정도 만에 이제 자리 어느 정도 잡고 그다음 유학 가 계신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살만해져서 임시정부 만들어줬대. 이러면서 돈을 여유가 있구나. 엄청 내요. 네. 공채 이런 거 엄청 냅니다. 네. 이거 6%로 계산해가지고 원래 네. 독립하면은 준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국공채를 발행한 네, 거죠? 발행을 했는데 그 원래 6.6%인가? 네. 그거 쳐줘서 네. 독립채권이네 독립. 예, 독립채권이에요. 근데 해줬는데 그거 이승만 정권 때 안 해줘. 상환 안 했구나. 나중에 해줍니다. 나중에. 80년대 해줘요. 80년대. 80년대 해줬어요. 80년대 그러면은 정작 그 공채를 사셨던 분들 다 돌아가셨겠죠. 자녀분들이 받으셨죠. 네. 저도 한 장 있었어요. 아 독립공채요? 네, 있었는데 그거 바꿀 게 있나? 언제 어디서 사신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가 산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있던 게 있더라고. 있더라고. 근데 뭐 쓸모가 없다 그러더라고.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몇 번에 걸쳐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승만 정권 때는 아닙니다. 쓸모가 없다 그러더라고. 하면서 야, 자기가 설득해가지고 발행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미주위원회에서 이제 그래서 주로 한 자기가 거니까. 대통령 됐는데 쌩까 써. 진짜 이게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이런 사후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승만도 이제 비판이 조금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네. 근데 이게 미주 쪽에서 자금을 꽉 쥐고 있어요. 정말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안 줘요. 이 얘기도 그때 이승만 편 때 하셨었죠. 예. 왜냐 미주위원회 위치가 애매합니다. 한성정부 미주위원회예요. 네. 한성정부 미주위원회인데 상해 정부가 아니고. 구미위원부입니다. 정확히 한성정부에서 만든 구미위원부인데 나중에 통합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본인은 통합 임시정부 임시 대통령인데 한성정부 때 만든 구미위원부 회장도 맡아요. 대표도 맡아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미주 자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결국은 이것도 문제가 되면 자금줄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이때 당시 뭐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그 임시의정원 사람들이 보기에 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주는 거지? 나 횡령.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 있는 우리 통포들은 통합정부를 통합정부를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했을 텐데. 아니 그리고 한성정부도 같이 합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정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배울 때 이게 우린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게 합쳤다 그러면 다 진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뭐 결합했을 이렇게 거라고 되는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었겠죠. 정치는 그런 어떤 공식이 있어요? 정치에?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뭐 정치에서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경우예요. 음. 한성정부에서부터 자기가 집정관 총재할 때 만들었었던 구미위원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합 임시정부 그때 당시 통합 임시정부라는 표현도 안 해요. 임시정부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판단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몇몇은. 네. 왜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던 걸 상해에 둔 거니까. 근데 다른 데들이 있었던 것들을 그냥 사람들 조금 모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합 땅땅땅 이게 아니라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미위원부 자체를 임시정부의 조직으로 둘 거냐 산하기관으로 인식을 하느냐는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그 한인사회당에서도 결국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희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국무총리예요. 근데 이 밑에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레닌한테 갑니다. 레닌한테 가요. 극동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요. 돈을 받아와요. 지금 돈으로 거의 몇백억 정도의 돈을 지원을 받아갖고 옵니다. 아 맞아 이거 기억나요. 예. 네, 그걸 받아갖고 오거든요. 네. 임시정부에 안 넘겨요. 아 이동희도. 네. 야. 이거는 한인 사회당한테 준 거다. 당에 준 거다. 당에 준 거지 정부에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 아니 자기가 갈 때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갔을 거 아니야. 만날 때는. 그것도 애매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임시정부니까. 아니 근데 이승만이 선례를 만든 거죠. 이승만도 안 내는데 국무총리 나라고 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싸우자는 거. 이러니까 통합이 안 돼. 아 근데 타임라인상으로 이승만이 먼저 한 건 맞아. 맞죠.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근데 당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긴 했네. 네, 구조적인 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근데 그러면 그 1차원적으로 중요한 건 그런 문제야. 이승만이 그래서 그 돈을 잘 썼어? 아니면 개인적으로 착복을 좀 했어? 개인적 착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승만 그런 류의 인간은 아니에요. 권력욕과 약간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네. 정근대적 국왕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지. 이시왕조.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착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 구미위원회에서 했었던 걸 가지고 뭐 제대로 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는데 아마존 최고의 닭살 잡아먹는 괴물 로션 엠락틴입니다. 12% 고함량 락틱 애시드로 각질 제거와 고호 보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괴물 로션 엠락틴입니다. 자, 울퉁불퉁 닭살, 푸석푸석 각질 피부, 극한 건조로 갈라지는 피부, 지속적인 보습이 필요한 피부, 이런 분들은 엠락틴을 쓰시면 됩니다. 아마존 3만 리뷰로 검증된 엠락틴, 임상으로 입증된 고함량 12% 락틱 애시드 엠락틴, 98% 각질 개선 효과에 48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보습력으로 딱 3일만 발라주세요. 닭살, 각질 피부, 건조한 피부, 괴물 로션 엠락틴으로 새롭게 변화시켜보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산 에피셜 그놈 입력해주시면 3월 31일까지 풋크림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 닭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꾸준히 한 3, 4일만 바르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발뒤꿈치나 무릎, 팔꿈치 이런 데는 네. 사실 바디로션 발라도 금방 이렇게 건조하고 되게 각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요런 데도 딱 엠락틴 딱 발라주시면 네. 3일 정도 엄청 깔끔하게 지속이 된다. 네, 자 엠락틴,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3월 31일까지 풋크림까지 추가 증정해드린다니까 네. 꼭 이 기간 안에 주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엠락틴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만든 후 TBH 샵. TBH 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물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 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딱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명 M장 MJANG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 샵을 검색해 주세요. 네, 자 TBH 샵, 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도 TBH 샵. 오늘 아우터 입고 오신 것도 아우터. 엄청 이쁘던데요. 이것도 이것도 예쁘다. 네, 깔끔하다. 네. 자, 요거 이제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 네, 색깔이 색깔 너무 너무 잘 화사해서. 나네. 네, 네. 자, 지금 날씨에 딱 좋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고. 딱 들어올 때 얼굴이 화사. 좀 살아 보이긴 화사. 했어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었는데 괜찮다는 소리 들을 때는 TBH 입었을 때. 맞아.
본인 선호 때는 그런 얘기 잘 못 듣다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옷이나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 입었을 때는 그지 같다는 소리 듣고요. 맞아. TBH만 입으면 괜찮다는 소리 듣고요. 깔끔하니까 옷이 근데 깔끔하잖아요. 네, 오늘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진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머리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참 이게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는 그렇죠,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거 저도- 하지 말고. 새로운 걸로. 오늘 진한 거가 다릅니다. 재킷도 네, 예쁘네요. 재킷이 다릅니다. 네. 이런 비둘기 푸른 계열을 좋아하시나 예, 봐요. 전 이걸 오. 좋아해요. 네이비 비슷한 걸로 네. 좋아해서. 아니 사람이 달라졌어. TBH 덕에 장가 가실 것 같아요. 올해 장가. 방금 표정 봤나요? 아니야. 택도 없다는 표정. 아니에요. 어린 택도 없다. 오해십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너 그렇게 굴면 너도 못 가. 마음을 이쁘게 써야지. 네, 우리 그래. 김지. 예. 자, 저도 이거 주시 주디에서 약간 어린이까지는 아니고 젊은이 젊은이 패션 느낌으로 피지컬은 어린이지 뭐. 네. 봄이니까 대학 1, 2학년생 느낌의 그런. 맞아요. 좀 상큼해 보이고 싶어서 저도 네네. 이런 거 골랐는데 평소에는 잘 시도해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시도해볼 수 그거 있어서 원래 안에 좋았습니다.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밖에 입는 거 맞습니다. 아니 네. 지금 대학교 1학년이면 18살 차이가 나는. 아니 옷만이라도 네. 예. 옷만이라도 네네. 예. 잘 어울리네요. 근데 귀엽네요. 네. 네. 자, 여러분 옷은 죄가 없습니다. TBH 샵 정말 그 깔끔하고 원단도 좋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TBH 샵이었습니다. 이제 와야 됩니다. 이승만이 와야 될 때가 됐어요. 계속 지금 미국에 있는 거. 네. 지금 상해 없어요. 미국에 있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계속해요.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 1920년 12월 5일에 이승만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부터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대통령을 하자라고 결정이 나는 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위임청원 사건입니다. 위임청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 3.1운동도 이전이에요. 3.1운동 이전에 파리강화에 이제 사람들이 그 독립을 청원하러 가기도 하고, 네. 이제 미국에다가 그 독립 청원서를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1919년 3월 무렵에 이승만이 국제 연맹에다가 독립 청원을 합니다. 독립 청원. 요렇게 써 있습니다. 동봉한 청원서를 각하께서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여기 이제 미국을 말하는 거죠.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군 측이, 이때는 국제연맹입니다. 연합군 측이 한국의 장래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한국을 국제인명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회들의 자유 원망을 평화회의의 탁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는 벗어나게 해주되 국제연맹의 통치를 위임하겠습니다. 야.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절대 독립 안 되지. 맞아요? 난리가 납니다. 아. 이게 까발려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에휴. 왜 난리가 나느냐?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하에 두고라는 표현이 왜 난리가 나냐면 이 국제연맹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이거는 말만 들어도 그냥 나라 팔아먹은 지가 뭔데 나라를 팔아먹어 약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가 그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No. 네. 네. 신채호 선생님이 극렬 띠 두르고 띠 두릅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도 찾기 전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완용보다 더 심한 거 맞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사실 이것도 당시에 또 그렇지만 이거 학계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학계에서 의견이 갈려요?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더 주목해야 된다. 한국의 완전한 한국 장래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즉시 독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는 다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 다리를 하나 두는 건 당대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근데 국제연맹에 일본이 소속돼 있는데 그렇죠. 그 그게 문제는 그 부분이 완전 모순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당연히 학계에서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건국주 전쟁 영화 보신 분 네. 교수님 보셨다는 이 부분 나와요? 아니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거를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네.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다루긴 해요?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게 이제 성과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실용론이라는 거죠. 실용론이고요. 네. 현실론 뭐 이런 거죠. 자, 이 뒤에 두 가지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의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파리강 회의. 강호회. 네. 두 번째가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일단 파리 강화에는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국제 사회를 재편하는 회의예요. 네. 크게 얘기하면. 네. 두 번째 이제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해군 군비 경쟁을 벌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평화를 앞으로 얘기해야 되고 군비 경쟁 이거 지향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파리 강화회에서 했었던 어떤 평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요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회의라서 당시 한국의 외교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거 두 개입니다. 네. 이 두 개에서 만약 이승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말빨이 먹힌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이 두 회의에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당연히 개무시죠. 그렇지. 또 이런 이야기 아예 언급조차 안 돼요. 네.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한국 임시정부 대표들은 앉지도 못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죠. 그럼 뭐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이고 외교 이때 당시에 외교 독립론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를 현실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의견 드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비판이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만 결국에는 12월 5일에 상해에 도착해서 6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요. 네. 싸우죠 바로. 6개월 동안 아무런 결론 없이 싸우다가만 갑니다. 이동희하고 이승만하고 중간에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계속 조율을. 아유, 안타깝다.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안창호 선생님 앉아가지고 좀 해봐 이러고 있으면 이동이 이 실정들이 자꾸 나 밖에 나가고 싸돌아다니니까 자꾸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승만은 계속 무장투쟁 그거 말도 안 무슨 돈으로 무장투쟁을 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다고 그 효과 있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서로 계속 말이 안 맞다가 결국에는 워싱턴 회의를 간다는 핑계로 결국 6개월 만에 튀어요 또. 또 튀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또 저도 이승만이 편견이- 출국 네, 다시 출국. 미국으로 갑니다. 네. 미국으로 가요.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워싱턴 고향으로. 회의도 실패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외교 독립론이 실효성이 없다는 분위기가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이승만에 대한 탄핵 논의가 네. 더 활발하게.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요. 네. 이승만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나옵니다. 네. 이때부터 나오는 게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창조파는 뭐 신채호 선생님이나 네. 이동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아예 새로 만들자. 싹 바꿔. 리빌드 하자. 예. 완전히 바꿔라. 어. 완전히 바꿔라. 개조파는 안창호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오케이. 문제가 있는 거 알겠어. 대신 이 안에서 헌법 고치고 안에서 좀 해보자. 그러니까 리모델링 파랑 지금 저 철거 후 다시 네. 이제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리모델링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그대로 두고 어떻게 유지 보수. 인테리어만 좀 바꾸자. 인테리어. 그게 이제 유지파 김구,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유지파. 네. 이게 나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이승만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아. 이승만 여기서 빠져 있어요. 아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어요. 어.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로 엄청 이승만 탄핵 논의와 함께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될 때 시작하는 게 뭐냐면 국민대표 회의입니다. 이게 국민대표 회의라고 하는 게 19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거든요. 이거 독립운동사에서 이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이 한 번에 많이 모여가지고 이 정도의 회의를 했었던 거 신관회 때도 이 정도 급은 아니었을걸요. 아마. 6개월 동안 120명의 국가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한 방에 모입니다. 네. 그리고 70여 회에 가까운 회의를 계속해요. 뭐 임시회의, 비밀회의, 공식회의 계속합니다. 창조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아니야, 뭐 유지해야 된다. 아니야, 저 안에서 좀 바꾸자. 근데 결론은- 이승만 참가했어요?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와. 미국에 있습니다. 오질 않았으니까. 와. 미국에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이건 뭐 나중에 임시정부를 또 따로 우리가 다룰 때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비극적이에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사실상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유지파를 제외한 네. 창조 개조파가 임시정부에 사실상 빠져요. 아, 네. 또 흩어지는 거. 아예 흩어지고 각자 독립운동 단체들을 따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네. 20-30명 정도의 조직으로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요 사람들만 딱 남아있게 되고 네. 나머지 분들이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안청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교류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네.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한 5분의 1로 줄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임시정부는 이름을 그때 제가 잘 지었다 그랬잖아요. 임시정부는 하나의 정당 정도 수준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김구 중심에. 김구 중심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정당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건데 요렇게 쪼개지고 난 다음에 기왕 어쨌든 이렇게 쪼개졌고 네. 그럼 우리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쪼개진 대로 유지파만 남은 거예요. 임시정부 어쨌든 네. 정리는 된 겁니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네. 그럼 이제 남은 얘기를 해보자. 이승만 탄핵이지. 이승만 탄핵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결국은 1923년에 12대 0으로 불신이 많이 의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되는 건 23년이 되는 거고요. 1924년에 그거를 좀 혼란함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내각이 이동영 내각이라고 보통 평가를 네. 받거든요. 이 이동영 내각이 1924년 12월에 내각 사퇴를 하고 12월 17일에 박은식이 국무총리로 옹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인 1925년이 되면은 연초에 임시의정원 정기의회를 하고 이때 이 문제를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의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3월 25년 3월 18일에 네. 임시의정원 의원 10명이 제출한 임시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되게 되고요. 네. 3월 23일에 이승만에 대한 면직이 결의됨과 동시에 박은식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네. 이승만이 이제 5년 6개월 만에 임시 네. 대통령제에서 탄핵이 됐고요. 그렇게 면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때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기가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임시니까, 책도 어. 우당탕탕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승만이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을 쓰는 바람에 이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네,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어. 이게 뭐 탄핵을 하지 않으면은 지가 계속 주장하니까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때 김구 선생님의 어쨌든 임시정부가 이렇게 탄핵시켰는데 그래도 그 후로 당분간은 사이가 좋았나 보네요. 누구랑요? 김구 선생이랑 이승만이요? 이승만이랑. 예. 김구 편에서 그때 저희가 다뤘었던 것처럼 둘 사이는 애증과 그다음에 형 동생의 어떤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또 살짝 삐그덕댈 때는 또 삐그덕댔던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문제 네. 있었고 근데 또 나중에 이건 나중에예요. 네. 김구의 임시정부가 어려울 때 또 툭 하고 또 돈도 주고. 돈도 툭 하고 던져주기도 하고 어. 막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애증인 음. 건데 어쨌든 이승만 입장에서는 타격이죠. 갑자기 미국에 있는데 박은식이 대통령 된다는 편지를 써요. 굉장히 좀 어르고 달래요. 누가 박은식이? 박은식 대통령 이때 이제 현 대통령 네. 현 대통령이 된 박은식이 어르고 달래요. 어르고 달래입니다. 근데
아유 좀 근데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번에 전국이 변경된 것은 퇴작께서라고 또 표현해 줍니다. 퇴작께서 상해를 떠나 멀리 있으면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몸소 정무를 주관하지 못하고 신임 인정을 살피지 못하여 온갖 조치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다른 문제는 모두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막 달래요. 해외에 계시니까 아버지도 못하시고 정부에 예, 공사 다망하신데 쉬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뭐. 근데 박은식은 사실상 본인이 압니다.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박은식은 똑똑했네. 바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폐기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국무령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무령제도 하나 바뀌어서 주석제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사실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제가 유지돼가지고 대통령을 했었던 거는 이승만, 박은식. 둘밖에 없. 딱 그 둘. 그리고 박은식 그걸 접었죠. 빠르게 접고. 두 명 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탄핵이었네. 그게 이승만이었네. 그리고 국무령제로 바꾸면서 임기 3년으로 제한을 두고 네.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런 거를 쭉 보면 마무리로 이승만이 탄핵됐었던 사유를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쭉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임시의정은 무시입니다. 국회를 무시한 거예요. 국회와 나와의 관계를 일단 설정을 잘못합니다. 이때 당시 임시정부는 국회 중심이에요. 임시의정은 그렇죠. 중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였는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다. 와서 총괄해라.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계속 국회와 티격태격이 아니라 국회를 무시해요. 국회의 권한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한성정부는 이런 게 없거든요. 국회 같은 게 없거든요. 정부만 있는 거예요. 그냥 13도 지가- 대표가 집정관 총재를 뽑으면 내 밑으로 다. 이거에 좋았던 거예요. 집정관 총재가 웬만한 걸 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구나.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봤던 것이고 임시의정원 뭔데? 뭐 하는 건데 그게? 몰라 나는.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취하다가 결국은 임시의정원에서 가결하고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탄핵안에 승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박사까지 받은 네. 사람이 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그러니까요. 자기가 배운 것보다 자기 욕망이 훨씬 컸던 사람인 거지. 예. 배운 대로 못 살았던 사람이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 제목에 이제 이승만 탄핵 100주년이라고 달아놓으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100주년이 되지? 네. 하야한 거 아니야? 탄핵됐어?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 과정을 저희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필기를 하나도 안 해. 요때 했잖아.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예, 이게 예, 하나 예, 말했어요. 예, 예, 예. 예. 네, 오늘의 주제를 그럼 저기 딱 적어놓을까요?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예. 예. 오늘의 주제 국회 무시하지 한마디로 마라. 딱 국회 무시하지 마라. 어때? 저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보죠.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 대 아 너무 평이하다. 이승만의 대결이었었던 네. 거고 네. 이승만이 무시를 하게 되면서 탄핵을 하는. 탄핵을 하게 되는데 그게 5년. 1925년 3월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3월이래요. 요때예요. 아딱 진짜 맞습니다. 이거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정리 한 문장을 써주세요. 국회 무시하면 탄핵. 국회 무시하면 좆댐 막 이런 거. 국회 무시하면 무시 아이들도 교수님 영구히 남습니다. 탄핵. 박제된다, 박제. 네. 말로 한 거는 휘발되지만 쓰신 거는 박제됩니다. 국회를 무시하면 탄핵된다. 네.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 맞나요? 네. 좋네 판서 있으니까. 네,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되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